자, 상품 코드를 그래서 어떤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심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Q10 애널리틱스라는 우리 데이터 보는 창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시겠죠? 오늘 지금 이야기 드린 프로모션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프로모션은 타임세일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Q10 애널리틱스라 그래갖고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또는 고객이 유입이 되거나 내 스토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 Q10 애널리틱스라는 빅데이터 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행동의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고객의 유입도 되게 많고, 이게 되게 고객들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판매가 안 된다. 그런데 장바구니에는 많이 담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메가 할인이라든지 메가포를 바로 코앞에 남겨놨었을 때 구매가 일어나기보다는 장바구니에 많이 담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제품의 재고가 지금 충분히 있는지,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충분히 있는지, 출고 상태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뷰와 유입률은 각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지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지 뷰는 나도 본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유입률은 다른 사람, 정말로 고객들이 이거를 이제 오가닉하게 들어와 갖고 정말 구매하고자 고민을 하면서 클릭을 해봤던 이러한 이 숫자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돌려놨다라고 하면은 걸어둔 그 상품 코드가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이 애널리틱스에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장바구니만 담아놓고 결제는 안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프로모션을 우리가 지금 메가 할인이라든지 메가포 같은 기간이 있었을 때는 며칠만 기다리면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이 제품이 정말 갖고 싶은데 또는 예약 제품인 경우 아니면 정말 갖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또는 구성품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장바구니에 좀 많이 담기더라고요. 보면서 장바구니를 비슷한 거를 여러 개를 담아놓고서 약간 나래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할인이 많이 좋거나 프로모션이 좋거나 이러한 제품들을 고객들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보 순위에 드는 거예요. 보험 같은 이러한 상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상품 코드는 셀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상품 코드는 상품을 등록하면은 Q10에서 부여되는 숫자예요. 어떤 게 상품 코드냐면요. 상품 코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하나 들어가잖아요. 우리 스토어에도 있습니다. 요게 상품 코드예요. 이 번호가. 이 상품 코드가 상품 번호입니다. 이 상품 번호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Q10에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코드도 있어요. 판매자 상품 코드라고요. 그래서 그 판매자 상품 코드는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분류하기 쉽게끔 만들면 되는 코드이고요.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자 상품 코드를 가지고 혹시나 물류센터에 같이 3PL 보관을 하고 계시다면은 연동을 시키는 이러한 코드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품 번호당마다 이 페이지의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모션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재고 관리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트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생각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시딩을 한다든지 또는 고객들한테 사은품으로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게끔 뿌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판매가 일어났었을 때 이게 재고가 부족해갖고
딱 그 생산 기간만큼 한두 달 딜레이가 걸려버려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고객의 유입을 보면서 이거 조금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생산 일정도 같이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수량만큼은 고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걸어서 조금은 경쟁력 있고 고객들이 조금 손쉽게 구매를 해볼 수 있는 제품들로 리뷰를 쌓는 용도로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확보는 애널리틱스 안에서 내 스토어에 있는 유입된 키워드를 가지고선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기 키워드를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고객들의 선호도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 스토어에서 화장품을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식품이 너무 잘 나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객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왔었을 때 식품을 구매를 하려고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트래픽이 많이 끌려 있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서 오히려 더 파생될 수 있는 연관 제품들을 더 등록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유통 판매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고객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또한 브랜드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어떤 캐치를 해야 되냐면요. 나는 지금 보습 미스트 같은 거를 이번 여름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고객들이 유입되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인 거죠. 자, 고객들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미스트에다가 프로모션 비용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쓴 거예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를 쓰기보다는 미스트도 물론 판매량이 있기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피지들을 잡는 이러한 제품들이 더 잘 나가겠죠. 유입도 그게 더 많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프로모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객 선호도를 분석을 하는 데이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즌별로 여름이기 때문에 나가는 이런 수요들도 우리가 큐텐 재팬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일반 유통셀러 분들은 한 3개월, 6개월 하다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또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직 스토어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러한 시즌을 1년도 나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되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약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판매 스토어가 잘 내가 운영할 수 있을지 좀 더 희망적일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판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별의 수요를 예측을 해보고 카테고리별 또 시즌마다의 카테고리가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한 또 성과도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의 또 개선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가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했었는지 이렇게 개선을 해서 다른 제품에, 유사 제품에도 적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상품 코드를 선정을 하는데요. 내 스토어에 유입되어 있는 베스트 상품을 한 5개 정도만 선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개 정도를 선정한다고 해서 5개를 다 프로모션을 등록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시즌에 가장 맞는 거, 그리고 다른 이러한 타임 세일이나 데일리 딜에 올렸을 때 내 제품이 차별화처럼 보일 수 있는 소구점이 있는 것들, 이러한 제품들을 프로모션에 걸어두면 좋을 거고요. 높은 조회수가 있는 제품들부터 우선 우리가 띄워주세요. 모든 제품들 하나하나 상품을 등록을 하면서 다 연예인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브랜드사 분들 다 우리가 올리는, 등록하는 제품들이 하나하나의 연예인이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요.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곳에다가 노출이 되게끔 하려 하면은 프로모션을 걸어줘야 돼요. 여러 방송사를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제품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뜰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약간 이 기사를 보고서 진짜 웃겼었어요. SM의 이제 대표가 이수만 대표잖아요. 얼마 전에 10대 어린 그 청소년 그룹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H.O.T를 약간 기반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쇼츠나 이런 데 나왔던 제목이 노안도 오지 않는 이수만 SM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안도 오지 않는다고. 우리도 이 큐텐 재팬을 판매하면서 노안이 오지 않게끔 계속해서 트렌드를 찾아갖고 올리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야 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고객의 리뷰들이 긍정적으로 달려 있거나 많은 리뷰가 달린 페이지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페이지가 비활성화되지 않게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대상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러한 결론까지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상품 코드를 가지고 한 아이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지금 125명이 들어와 있는데 채팅창이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맞는지, 이게 효과가 날지 너무 궁금해요. 라는 이러한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코드란 개념 자체가 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상품 코드라는 개념은요. 자,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상품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프로모션에 등록을 하고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 번호가 가진 이 링크와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 번호라는 거는요.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 상품 코드니까 일단 둘게요. 자, 우리 JQSM에 들어가서 보면은 상품 조회 수정 있죠.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상품 코드입니다. 네, 코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큐텐 재팬에서 상품을 등록했을 때 노출이 되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판매자 상품 코드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데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긴급하게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등록한 상품이 고객들로 하여금 합당한 가격을 가진 소비자가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슈가 되는 제품이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슈된 제품을 가지고 등록을 했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 뭐 옵션이라든지 또는 내가 불명확하게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할 때 메이크업 이런 팩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사용을 하는데 팩트에 보면은 그 팩트의 피부톤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있어요. 뭐 N21, N23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기재를 안 해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랬을 때 고객은 이걸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하다가 나한테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이 코드를 사고 싶은데 혹시 이 코드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컬러 넘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넣어놓지 않았을 때 충분한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장바구니는 남길 수 있으나 고객들이 주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 제품을 나는 갖고는 싶은데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른 페이지도 찾아봅니다. 하고 나서 상세 페이지에 정확하게 옵션에 정확하게 이렇게 상품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거를 구매를 하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유도 모른 채 아쉽게 보내버리는 고객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설명을 할 때 구성품에 관련한 이러한 상세 내용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나는 디자인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텍스트로라도 넣어두시면은 고객들의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희 상품 페이지로 들어온 고객이 결국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나요?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딱 타겟으로는 어떠한 고객, A라는 고객이 뭐 C라는 제품을 구매했다. 이렇게는 데이터까지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쉬는 시간이요? 지금 3시 5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한 5분 정도만 잠깐 숨 쉬는 시간 가지면서 편하게 채팅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또는 물 한 잔 이렇게 따갖고 드실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월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간 판매 내역이 있는 상품 코드만 참여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직전 분기에서 이렇게 판매가 있었던 제품이 있었을 때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지정 기간에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 코드만 참여가 가능한 게 아니라요. 전체 다 그 해당 기간 안에 한 개라도 판매가 됐었으면은 메가와리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금이 이제 6월 달이잖아요. 4, 5, 6월 달 안에 판매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9월쯤에 있을 3차 메가와리에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 부합이 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합이 된다 하더라도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샵에서 파는 모든 상품 코드 중에 판매가 한 개라도 이루어졌다면 모든 상품 코드 전부 참여가 가능할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자, 한 개라도 내 스토어에서 판매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할 시기가 있어요. 저희가 아마 9월달 판매면 8월달부터 공지가 뜰 것 같거든요. 8월달쯤에 우리가 신청과 신청 제외할 제품들을 분류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신청을 넣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전체 신청이 될 거예요. 판매 이력이 있다면은요. 페널티가 없고. 근데 단 우리가 올리는 제품 중에서 이거는 메가와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는 브랜드사나 아니면 총판사 아니면은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메가와리 참여를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청하는 그 채널 그 메뉴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메가포와 메가와리 차이점이 뭐죠?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좀 있으면 7월 달에 메가포인트라고 해서 메가포 기간이 오죠. 자, 메가포 같은 경우에는 메가포인트라고 해서 메가와리랑 상당히 유사하기는 하지만 달라요. 메가와리는 고객들이 들어오면은 쿠폰을 받고 20%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메가포인트는 10%는 할인을 받고요. 10%는 그 포인트로 환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객입니다. 우리 큐텐즈팩과 판매자가 5%씩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을 하는 이러한 프로모션입니다. 자, 또 공식몰 및 유통셀러분들과의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전략이 있을까요? 자, 저는 판매되는 전략은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공식 샵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할 거예요. 그죠? 노출도 더 많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고객에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키워드라든지 구성품이라든지 또는 그 기간만에 뭔가의 이제 장치를 해둬야겠죠. 가장 이럴 때 좀 브랜드샵인데도 우리가 판매가 이제 유통셀러분들이 잘 되는 이유는 브랜드사보다 더 빨리 상품을 등록했을 때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 선호도 분석이라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금 이제 뒤에 가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가져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속도도 좀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브랜드사보다 더 빠른 트렌드 캐치를 했을 때도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효과들이 브랜드사에게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가포, 메가와리 둘 다 판매가 잘 됐냐라는 질문하신다면은 메가할인 때 내 제품 100개 중에 10개가 판매된다라고 하면은 메가포 기간에는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3개에서 5개까지는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메가포인트도 지금 점점점 강력한 이렇게 고객들의 구매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메가와리만큼의 영향력이 점점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일본에 박람회가 있어서 잠깐 갔었었는데요. 전철을 타고 깜짝 놀랐잖아요. 메가포인트에 관련한 광고가 이런 도쿄 지하철에서 막 상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우면서도 신기했었어요. 이런 형태로 지금 큐텐 재팬이 정말 활발하게 이게 오글 광고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제 이런 채널들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들도 유통셀러들을 지켜보고 데이터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널리 좀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하는 셀러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가는 방향으로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통하는 셀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대신해서 올려주고 고객에 대해서 판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브랜드 본사로도 전달을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드사, 제조사에 따라서도 이 유통셀러를 어떻게 갈지에 따른 정책이 있다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박람회는 아무나 갈 수 있죠. 네, 박람회는 아무나 갈 수 있고요. 사전에 신청을 해서 가시면은 내가 명함만 하나 들고 가면은 손쉽게 우리가 이 목걸이 코드 받아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람회 가면은 만날 수도 있겠죠. 메가포도 쿠폰 5%, 포인트 5%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면은 10% 부담하는 거로 메가데이터랑 맞아, 메가데이랑 부담이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가 할인을 준비하는 마진 시트 같은 것도 다 각자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 시트에서 메가 할인에 들어갔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 추천이요. 박람회 요번에는 메가 코스메 랜드? 요번에 메가 코스메 랜드가 10월 달에 큐텐 재팬에서 있어요. 우리 JQSM에도 아마 올라왔었던 것 같거든요. 10월 달쯤에 있고요. 9월 달에는 오사카에서 또 이제 뷰티 코스메 같은 게 있고 또는 뷰티 쪽을 굳이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 좀 해당되는 박람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어딘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지사항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마 또 올라오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한 것 같은데요. 네, 메가코스메랜드 여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이라고 제가 일정을 봤었던 것 같아요. 자,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상품 코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메가와리 참여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프로모션은 중복해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거를 이제는 그 다음 메가에는 참여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안에 해당 제품은 공동구매를 진행 안 하시면 됩니다.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공동구매로 효과를 보기 위한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량으로 판매가 되기 위함도 있겠죠. 또한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누적 판매 개수나 리뷰를 쌓을 때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최소가 우리가 한 달 이상을 저는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외부 SNS를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고객들, 외부에 있는 고객들로 하여금 나는 이 기간 안에 이 제품을 공동구매를 진행할 거예요. 라고 우리가 고객들, 이제 미래의 고객들이 되겠죠. 팔로워를 하게 되면은 뭐 2% 더 할인된 이러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놔도 좋겠죠. 저는 아직 제품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공동구매를 통해 상품 코드를 판매수 올리기, 리뷰 쌓기 등 제품을 띄울 수 있을까요? 오,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유통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은 처음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사의 경우라면은 전체 제품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프로모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공동구매라든지 타임세일 그리고 데일리 특집 페이지 이러한 경우를 만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제품 안에다가 약간 특별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특별한 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제품 안 올려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제품은 당연하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메가와리 때 할인된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면 원래 마진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메가와리 때 할인된 금액은 우리 큐텐 재팬이 10%, 판매자가 1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포 기간에도 10%의 할인과 10%의 이런 포인트 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요. 당일 배송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이기도 해요. 이렇게 발송 가능일을 따로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14일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되도록이면은 공동구매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갖고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품 발송은 주문일로부터 뭐 5일 정도 후에 발송을 한다라고 설정을 해둘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권장을 잘 드리진 않고요. 거의 당일 발송이 되었을 때 공동구매는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동구매를 하는 이제 그 하나의 판매 아이디어라면은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굿즈 판매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를 걸어두시는 경우가 또 간혹 있더라고요. 해서 주문일 날 이렇게 모아갖고 이 날짜로부터 이제 10일 이후에 발송을 하겠다. 이런 경우로 해갖고 페이지를 또 키워가거나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공동구매 걸 만큼의 수량, 우리에 보면은 최대 판매 수량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수량으로 등록한 수량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공동구매로 50개 한정으로만 판매한다라고 이렇게 최대 판매 수량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느 정도 잠깐 제가 계속 떠들어갖고 이게 쉬는 시간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안 되셨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혹시 조금 물도 떠오고 쉬고 하셨을까요? 네, 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각자 혹시 지금 PC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은 한번 큐텔에 들어가셔서 큐텔 애널리틱스를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세요. 좋아요 눌렀어요. 네, 여기에 Q10 JQSM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 그 Q스페셜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잠깐 JQSM을 같이 로그인 해갖고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로 들어갔었냐 하면은요, 우리 JQSM에 들어가면은
영어로 써져 있는 애널리틱스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판매하거나 또는 유입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약 페이지는 정말로 요약이 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내가 며칠 날 몇 개를 판매를 했었고, 또한 내가 데이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교 데이터라는 항목에서 상품 페이지 뷰나 고객 거래 수, 거래 고객 수, 그리고 주문 전환율 이렇게 따로따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은 더욱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소분 반영이라는 이러한 항목이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취소분 반영을 체크를 하게 되죠? 라고 하면은 갑자기 뚝 떨어질 거예요. 판매했던 양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내가 모르는 새에 취소했던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탑10에 들어가면은 거래 금액이나 또는 거래량, 페이지 뷰를 통해서 이렇게 내 스토어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는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어 탑10에서는 내 스토어에 어떠한 키워드로 많이 유입이 되었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많이 유입되거나 검색됐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제품을 좀 아이돌화를 시켜야겠죠. 눈물 나요. 자, 셀러샵 현황에서도 이렇게 내 셀러샵에 얼마만큼 페이지 뷰가 일어났고, 그리고 팔로워 수가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 세 번째 있는 유입 전환이에요. 세 번째 있는 유입 전환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유입 전환이요. 맞아요. 제품이 팔린 게 없어도 물론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등록된 상품이 부족한 경우에도 데이터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입 전환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그러면은 목표가 이제 시작하신 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검색어가 쭉 밑에까지 한 개라도 들어온 게 있는 데까지 조금은 스크롤이 빡빡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베스트 제품 5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베스트 제품 5개를 뽑아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선정할지 보면은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5개 정도를 1, 2, 3, 4, 5 만약에 나는 충분히 거뜬히 10개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10개까지도 선택을 해서 수정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모를 해두세요. 유입, 전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입 채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키워드를 내가 잘 쓰고 있구나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허와 실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어에서 들어온 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 Q10의 고객이 보는 창에다가 갖다 넣어 보세요. 그랬는데 유일무이하게 나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내가 검색을 하거나 나와 비슷한 번역기를 쓴 다른 셀러가 검색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했는데 나만 나온다. 근데 이게 결코 안 유명한 제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오타자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되게 웃픈 상황이죠. 희망을 가지고 검색어를 넣었는데 나만 나온다. 이러면은 오예 나만 있다. 이제 나는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면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검색어를 보고서 어떤 제품인지 체크를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은 날짜별과 상품별로 고객들이 유입이 되었던
채널들이 쭉 보일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데이터가 확인이 좀 되실까요?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좀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가 확인이 됐었을 때 나와요. 검색 결과.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도 나오는지 이러한 형태로 내가 어떠한 것에서 많이 나오는지 보니까 위시리스트라고 하면 하트를 뿅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내 마음속에 저장 정도, 장바구니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장바구니는 이렇게 담기는데 위시리스트랑 장바구니랑 이게 좀 화면이 또 작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시리스트랑 장바구니랑 이렇게 담겼는데 판매까지 잘 전환이 안 된다. 이러면은 뭐를 확인하라 그랬죠? 어떤 걸 확인하라 그랬죠? 장바구니에 담기는데 판매가 안 일어난다. 위시리스트는 하트를 뿅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가 고객이 생각할 때 합당한 가격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고객이 구매까지 주저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또는 옵션이 있어야 되는 제품인데 옵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슈 상품인 경우에도 아직 이 고객이 이 제품이 신뢰가 있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구매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제품이 조금 뭔지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일단 하트를 뿅 누르거나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서 다른 데도 있는지 찾아보고 그 장바구니를 비교하고 이 중에서 가장 설명이 잘 돼 있고 응대가 빠르고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좋은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마이 페이지, 상품 페이지, 뭐 쭉쭉쭉 카탈로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외부 유입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외부 유입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야후 재팬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외부에서도 우리가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훌륭하게 잘 키워드를 해준 거겠죠. 베스트셀러에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에서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 제품이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랭킹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외부 유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유입이 그냥 자연적으로 구글이라든지 야후에서 유입이 되는 게 있고요. 또는 URL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RL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제품을 우리가 SNS에다가 홍보를 했을 가능성 또는 누군가가 따로 야 이거 한번 사봐 이거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지든 여기에서도 라인이라든지 메시지로 이 스토어의 링크를 가지고 친구한테 전달해 주듯 이렇게 옮겨지면서 유입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이렇게 외부 유입 URL로 들어오는 걸로 카운팅이 됩니다.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도 큐텐 재팬 자체 내에서도 고객이 우리 스토어로 유입이 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 더 큰 범위 안에서 외부에서 큐텐 재팬 자체를 유입이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쿠팡 파트너스 혹시 아시나요?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아시나요? 쿠팡 파트너스처럼 큐텐에도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큐텐에서 이 링크를 이런 판매 제품들을 네가 링크를 가지고 가서 소개를 해서 누군가가 유입이 되거나 구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수익 퍼센트를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우리는 일본에 있는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거를 샅샅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일본에도 이런 블로그 같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어필리에이트를 가지고 고객들이 노출을 시켜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매가 일어났었을 때 이 어필리에이트로 구매가 일어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는 되도록이면은 비활성화가 되지 않게끔 계속 살려두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마치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집 주소가 없어진 이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 페이지가 사라지면은요. 네, 저도 쿠팡 파트너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큐텐 재팬을 좀 운영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국내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잠깐 사이에 보니까 위에 제가 캐치를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장품 브랜드사의 경우 판매하려는 제품을 모두 등록해둔 상태에서 타임 세일이든 데일리 딜이든 진행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은 스토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더욱이나 신뢰를 또 보여주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전부기 때문에 우선 스토어에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걸을 제품들을 타겟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세 페이지 번역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되는 제품부터 올리면서 순차적으로 제품 등록하고 타임 세일 등 프로모션을 미리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고민이네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먼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상품은 올리시되 우리가 이런 타임 세일이라든지 데일리 딜 이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등록하려면은 대부분이 또 스토어라든지 브랜드를 더 찾고 들어오기 때문에 볼거리가 충분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지금 점차적으로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시라는 키워드 전시랑 파워랭크 업이라는 이렇게 카테고리 대중소 안에서 상단을 올리는 거, 그리고 스마트 세일즈라는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큐텐 재팬의 영업맨을 통해 갖고 상품을 조금 더 알리는 작업의 기반을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되는 거를 보고선 그 다음에 유입된 제품을 가지고 이런 프로모션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가 아니라요. 아마 다음 달쯤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큐텐 라이브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예정일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JQSM이나 또는 큐텐 대학에서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리틱스에서 보는 포인트 혹시 이제 아시겠나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에서 너무 화면이 키워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화면이 커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시리스트에 많이 담겨진 제품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겨진 제품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제품의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완에서 빠진 2%가 무엇일까? 찾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내가 고객이 이해하기에 합당한 제품인지, 그쵸? 위시리스트에서 인기 많은 상품 보고 재고로 구매해도 되나요?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기는 한데요. 유통셀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제품들을 다 재고로 가지고 있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판매가 될지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에 경쟁 제품들 또는 같은 상품을 올린 다른 셀러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도 나의 턴이 올 수가 있겠다라는 게 캐치가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겼다라는 거는 구매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시리스트가 구매 확률이 뭐 한 10%, 20% 된다라고 하면은 장바구니는 거의 한 30%,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장바구니에 담겨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구매 직전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구매를 약간 주저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장바구니만 있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 34개가 주문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꼭 찾아야겠죠. 자, 이 애널리틱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일의 00시에 업데이트가 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전날 거를 보려고 하면은 새벽 한 4시쯤, 3, 4시 이후에 봐야지 데이터가 조금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확인하는 루틴이 이 Q 애널리틱스를 먼저 보면서 오늘은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유입이 어제 좀 있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재고를 확인하거나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을 오늘 짜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고객 현황도 꼼꼼하게 좀 보시면은 좋은 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고객 항목들 보면은 우리 상품 번호, 이 상품 번호가 오늘 계속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얘네들의 이름이에요.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야 되나요? 상품이 등록이 되면은 얘네들은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이 상품 번호가 이 우리가 관리하고 판매하는 이 페이지에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마케팅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상품 위시 수와 장바구니 수 보니까 또 상품 위시 수는 좋아요는 되게 많은데 구매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주저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상품명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이 혹시 안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품명 수정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안 궁금하신가요? 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어려워요. 솔직하시네요. 네, 상품명을 수정을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유입 전환에서 봤던 검색어의 키워드가 상품명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단어는 유지를 시켜두세요. 그 단어는 유지를 시켜두고 관련된 제품들이 보면은 검색어가 일정 특정 제품들만 우르르 들어왔을 때는 그 제품에 관련된 것만 쭉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의 상품이 아니라 관련된 것들, 뭐 땡땡땡 미스트, 뭐 땡땡 미스트 또는 뭐 무슨 미스트 쭉쭉쭉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일관된 것만 들어왔을 때는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내 상품명에 여기에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두시고 나머지만 보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하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통째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검색어 순위에서 상단에 있는 제품이라면요. 그리고 이런 고민 걱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렇게 국내에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상품 페이지 수정하면은 순위 떨어지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상품 페이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뷰티 판매자의 비중이 그렇게 또 아주 많은 이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순위가 떨어져도 기존에 했던 텐션이 있다면은 하루 이틀 내로 다시 또 상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이걸 수정을 안 하고 이렇게 꾹꾹 묵혀두고서 더 좋은 기회를 못 만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확신이 있다. 나는 수정하면은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확실하게 고객들이 찾는 키워드들이랑 그리고 정확한 이 제품에 대한 옵션들 보면은 이제 상품명을 정할 때 첫 번째가 브랜드명,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옵션명, 용량 등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맞게끔 상품명을 잘 넣는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상단에 상품을 올려둘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주 수정하는 거는 아주 좋지는 않아요. 얘도 하나의 이 코드를 가지고 널리 계속 열일을 해야 되는데 부르는 거죠. 야, 잠깐만 일로 와봐.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이 친구는 일을 하러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거 조끼 좀 입고 가봐. 그럼 조끼를 또 입고 가요. 그럼 가면 사람들이 뭐 다 막 쳐다보겠죠. 그러면 으쓱으쓱 하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양말 좀 신고 가봐. 그러면은 또 이제 양말 신고 또 걸어가야겠죠. 이게 얘가 가야 될 길이 뭐 10km예요. 근데 10km인데 2, 3km 가다가 다시 불려지고 2, 3km 가다가 불려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류가 있다 또는 이게 확실하게 더 고객의 유입을 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만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화된 시간 안에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류가 어떤 거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유입된 키워드 있죠. 검색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첫 번째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딱 복사를 해갖고 q10에 갖다 붙여넣었어요. 검색창에. 그랬는데 나만 나오거나 나와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러면은 둘 다 같은 번역기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봤거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 걸 봤거나 서로 걸 보면서 이 유입수가 카운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검색했었을 때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현상이겠죠. 자, 우리 유입을 위한 이런 무료 키워드 확인 방법인데 혹시 인기 키워드라고 해서 플러스 전시에서 찾아보는 방법 아시나요? 인기 키워드? 큐텔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고 있는지 보는 페이지이기도 하고요. 그 페이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 키워드를 띄우기 위해서 키워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러대셨나 봐요. 아, 모르세요. 이 방법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큐텐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JQSN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프로모션 페이지가 있어요. 자, 프로모션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은 이따만시 많게 이 프로모션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큐텐 재팬을 조금 더 1년차, 2년차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 메뉴들이 엄청 눈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광고 및 전시라는 메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플러스 전시를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 플러스 전시가 우리 키워드로 모든 기본이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키워드로 입찰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널리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키워드를 입찰을 해서 입찰가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당 날짜에 우리가 입찰하는 날짜에 고객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걸 입찰하기 전에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라기보다는 현재의 키워드의 데이터를 먼저 볼 수 있게끔 검색창 바로 옆에 인기 키워드 보기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황금 키워드 보기 같은 거예요. 일본에도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 우리가 일단 큐텐 재팬에서 큐텐 재팬이라는 풀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치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큰 범위에서는 정확해요. 하지만 큐텐이라는 이 한정된 이 사이트 안에서 보는 걸로는 여기에서 있는 데이터를 먼저 보시는 게 트렌드 캐치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기 키워드 보기까지 다 체크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돌려본다는 게 번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번역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 쭉 100위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체 통합이기 때문에 100위까지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뭐 컬러 콘택트 렌즈, 아누아라는 이런 제품, 팩이라는 제품, 메디큐브, 달바, 아이섀도우와 다르바라고 나오네요. 아이섀도우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 이 검색일 수가 메가 할인이라든지 메가포 기간에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쿠폰 발행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쿠폰 발행이 됐을 때는 빡 하고 고객들이 막 유입이 됐다가 점점 떨어졌다가 약간 이런 곡선이 있는 것 같아요. 메가 할인 기간에도 12일 내내 흥하면은 물론 좋지만 12일 내내라기보다는 우리가 쿠폰이 발행되는 날짜에 따라서도 고객의 유입이 상당히 좀 좌우가 됩니다. 네, 들어가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JQSM의 프로모션이라는 곳이 마케팅을 모아둔 메뉴 창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전시라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인기 키워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번역을 한 번 더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판매하는 카테고리들이 상당히 다양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아무래도 큐텐재팬 자체 성향이 지금 뷰티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판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상단에는 화장품들이 있기도 하고 메가 할인 기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니만큼 이렇게 소모성인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잘 나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룹별 보기라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여성 패션도 있고요. 뷰티 화장품도 있고요. 남성 스포츠도 있고 디지털 홈생활 식품 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펫푸드 용품도 있고요. 만약에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획득을 하고 상품명을 정하실 때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보면은 첫 번째가 양산이에요. 이 양산이 한 2, 3월 이때부터 점점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다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은 크롬이랑 엣지랑 둘 다 상관은 없는데요. 크롬을 켜서 볼 때도 있고 엣지나 아니면은 저는 웨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웨이를 사용하는 이유도 제가 좀 이따가 큐스페셜을 만들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모바일로 이 화면창을 좀 확인하는 방법을 좀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고객들의 거의 60, 70%그 이상으로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우리 상품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등록하는 거는 PC로 하기 때문에 PC의 화면만 자꾸만 눈에 익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모바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웨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요 입차 현황판에서 양산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양산도 필요할 거고요. 양산, 우산 같이 쓸 수 있는 양우산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명칭을. 그렇게 같이 쓰는 이러한 이제 우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태풍 오죠, 우기 오죠, 막 이러죠. 우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여름 오면 좀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되는 양산이라든지 볼게요. 여기에서 힌트를 줘요. 양산, 청우, 경움, 양산, 완전, 차광. 오, 발음이 다 왜 이렇게 어렵죠? 양산, 장우산, 양산, 완전, 차광, 장우산. 여기를 보고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아이디어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산이라고 해서 물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본의 마쿠아케라고 해서 우리나라 와디즈 펀딩처럼 하는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산 종류가 그렇게 잘 나가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약간 필수품처럼 갖고 다니는 이러한 이제 생활용품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 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상당히 20년도, 19년도, 20년도부터도 많이 떴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날씨가 막 덥고 이렇기 때문에 속옷 같은 거를 막 여러 개 이렇게 입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약간 이너웨어처럼 편하게 수면 잠옷이면서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거는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편하게 자고 싶은. 맞아요. 유명도 했었고 지금도 매년 이 시즌쯤에 계속 뜨는 키워드예요. 만약에 속옷 제품들을 런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7월 달도 조사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두시고 겨울에 또 다릅니다. 여성 패션 쪽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양산? 예, 이 키워드들을 모아두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트렌드가 슉슉슉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일본은 계속 돌고 돌아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키워드들이 거의 한 4, 5년 이상 내내 보고 있는 키워드들인 것 같아요. 비슷한 시즌에 비슷하게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미리 캐치한다고 하면은 이런 우리가 뭐 프로모션을 걸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산이라는 거를 한 3, 4월쯤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6월 달에. 그럼 6월 달에 이 코드를, 상품 코드를 가지고 프로모션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양산, 양산을 가지고 색깔별이 됐든 또는 보관 용도가 됐든 장우산이 됐든 단우산이 됐든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옵션들을 다 만들어서 에네르기파를 쭉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모아갖고 짠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시즌에 내가 먼저 쏘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주문이 먼저 들어오겠죠. 준비된 페이지에.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에 관련돼서도 자, 그쵸. 여름이니까 프로틴, 다이어트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은 여자들이 평생 풀 수 없는 숙제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 일본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작심삼일 이렇게 항상 이제 좀 각오를 하잖아요. 나 6월 뭐 20일부터 나 무조건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노는데 부르지도 마. 이렇게 하죠. 나는 저녁마다 1시간씩 러닝을 하고 프로틴을 한 잔 먹고 잘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 가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이. 맞아요. 다이어트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유독 지금 시즌에 이런 프로틴이라든지 다이어트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 뽀얀 피부를 보여주고 싶겠죠? 그쵸? 비타민C 먹으면 뽀얘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레몬이 비타민C가 뭐 풍부해갖고 레몬 많이 먹으면 뭐 뽀얘진다, 발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추 있죠? 먹는 이제 아삭아삭 고추? 여기에 비타민C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보고서, 이게 맞는 건가? 괜히 그냥 쉬니까. 그리고 뽀얗고 노라니까 왠지 더 뽀얘질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쌀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쌀 자체로는 우리가 판매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가공이 된 햇반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반조리 식품, 약간 조리 식품 이런 것들을 반조리 식품은 냉장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냉동이나 냉장. 이러한 것들을 좀 캐치해갖고 올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이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식량 대체를 할 수 있는 프로틴이나 다이어트가 더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 식량 같은 것도 또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탄산수, 뭐 콜레올로지, 다이어트 보조제, 다 보조제 이런 것들이죠.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것에 대한 식품의 니즈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멀쩡한 거는 한국 과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과자, 오카시 한국, 뭐 한나라 과자, 막 이런 키워드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ASMR이라든지 먹방 같은 데서 되게 재미있는 거를 봤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여름이에요. 열에 약한가? 뭐 습해지거나 초콜릿 같이 사탕이라든지 녹으면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발효가 들어가 있어서 팽창이 되는 액상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대신에 이제 냉장으로 배송할 수 있는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이런 배송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배송비가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 선이라도 보낼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권장을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한국에서 배송되는 기간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택배로 배송사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길 때는 이틀이 걸릴 수가 있어요. 주말이 끼면 3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내가 냉장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걸 보낸다 한들 국내에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젤리류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일간 급상승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아직 상품이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올라가 있는데 연관되어서 또 보충할 수가 있다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여기에 인기 키워드에 있는 걸 보고서 검색을 해보면서 등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봤더니 이렇게 애완동물 관련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도 충분히 좀 시장의 활발성을 가질 수가 있는 그리고 모든 스토어 판매 채널에서도 이런 반려동물 용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카테고리도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떤 인기 키워드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볼까요? 자, 이 중에서 팩 한번 볼까요? 팩. 자, 팩을 가지고 우리 검색창에다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팩 중에서도 요 5가지, 6가지네요.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스티커장을 너무너무 잘 씁니다. 자, 우선 연관 검색, 우리 검색창에 검색해 보기 전에 저는 여기에도 한번 검색 키워드에도 넣어봐요. 자, 검색 키워드에 넣고서 이렇게 밑에 하단에 나오는 또 연관된 제품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더 확장되게끔 내가 상품명을 정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고객이 찾고 있는 키워드를 조금 더 오탈자가 없게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 키워드에서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팩이라는 이 키워드를 Q10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어떠한 제품들이 나오는지 38만 개의 제품들이 나온다고 해요. 이 팩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했었을 때 이 38만 개가 많게 느껴지시나요? 안 많게 느껴지시나요? 38만 개. 많아요? 많아요. 자,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하루 올라가는 상품 등록 개수가 23만 개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의 인구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Q10에 유입되고 있는 고객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많은 고객들이 이거를 검색을 했었을 때 요 정도 상품밖에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Q10이 막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진짜 한 4년째, 4년째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은요. 한 해 가면 갈수록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셀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뭐 옆에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증가가 되지도 줄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은 늘기는 하고는 있는데 느는 만큼 Q10에서도 유입되는 고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오늘 배우는 것만 가지고선도 상품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잘 퍼널 설계를 한다.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루트의 연결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탑 아래도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상품 개수도 보여드렸지만 또 하나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자, 이거를 번역을 잠시 풀게요. 자, 찾은 게 있으신 분. 뜨둥뜨둥. 아니요. 자, 여기에 보면은 태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들이 또 찾고 있는 연관 검색어들이죠. 자, 팩을 올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연관 단어를 먼저 우리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네, 맞아요.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률에 가깝겠죠. 맞아요. 태그가 있는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검색어는 태그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좀 큰 키워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검색을 해서 밑에 연관 단어들이 있다면은 연관 단어들의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제품을 찾는지 되게 공통된 이런 공통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공통점을 제가 못 찾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 뭐 30매 이런 것도 있죠. 뭐 뽑아 쓰는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걸로만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뽑아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해갖고 내가 제품을 찾을 때 이런 뽑아 쓰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등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사의 경우에도 여기 연관 단어에 내 제품과 유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부터 무조건 밀어갖고 우리가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상품명에다가 보완을 해두면 좋겠죠. 자, 아까 38만 개가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한국에서 이 팩이라는 키워드로 10만 개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상품이. 자, 이제 좀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그래도 많아 보여요. 10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큐텐은 거의 젊은 세대층에서는 웬만해서는 메가 할인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만든다면은 그리고 다양성을 고객들한테 보여준다면은 우리는 충분하게 스토어를 키울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쵸? 많지 않은 것 같죠? 여기 있는 국내라는 거는 일본 자체 국내예요. 그리고 기타라는 거는 우리 한국이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기타 국가입니다. 맞아요. 해외 판매자는 거의 뭐 그 정도인데 그 중에서 뷰티를 판매하는 한국 판매자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내년이 되게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치 그렇게 많이 판매자가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이 꼼수라든지 이러한 요령들을 빠르게 캐치해갖고 얼렁 잘 세팅을 해두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선도 노출이 되고 있는 연관 검색어들 찾아갖고 우리가 상품을 뭔가의 프로모션을 걸을 때 저 제품들부터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고객이 있다. 그리고 큐텐에서 찾는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내 스토어에 있다. 이런 고객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치고 안 놓치고의 한 끗 차이는 내가 얼마만큼 상세 페이지에 잘 설명을 해두었는가. 한번 들어왔었을 때 옵션에다가 얼마나 잘 고객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줬는가. 그리고 우리 이제 곧 만들어 볼 큐스페셜이라는 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얼마나 다양한 제품들이 내 스토어에 있습니다.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큐스페셜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같은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집 앞에 둘 다 1분 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는 대형마트이고 하나는 작은 슈퍼예요. 상품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대형마트를 갈 것 같지 않나요? 둘 다 1분 거리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조금 더 많은 제품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괜히 뭔가를 더 할인할 것 같아서 왠지 이런 기대감 갖지 않나요? 그죠? 대형을 갈 거예요. 큰 곳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상당히 작은 유통사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덩치를 이따만씩 키워서 공작새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큐스페셜도 한몫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전문 스토어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렇게 인기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인기 키워드 분석, 검색 트렌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경쟁사의 키워드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색조 관련한 이러한 상품을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인기 키워드에 색조 관련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복사를 해서 우리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창에 넣어서 어떠한 제품들이 나오는지 그런 형태로 좀 추진을 해나가면은 리스크가 적을 거고요. 당연히 시즌별 인기 검색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부, 외부 고객 유입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내부에서 인기 키워드가 우리가 팩이라는 제품을 인기 키워드로 큐텐 재팬에서만 검색을 했었죠. 근데 또 하나 검색할 창이 있어요. 야후 재팬이 우리에게는 또 있죠. 자, 야후 재팬 같은 데다가 이 팩이라는 검색량을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1억 9천 개가 나와요. 검색량이. 1억 9천 개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1억 9천 개의 이런 검색이 나오는데 보니까 스토어, 쇼핑에 관련해서 먼저 쭉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도 우리 큐텐 재팬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부에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제품을 서치하고 우리가 보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엄청 많죠. 팩에 관련한 게 1억 9천. 와, 거의 2억이 이상 올라와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유입 경로나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게 좋고요. 이런 대형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세팅을 할지 좀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타겟의 마케팅의 전략을 수집을 해야겠죠. 타겟 마케팅 전략 수집이라 그러면은 팩이면 팩, 그 안에서 어떠한 옵션들을 넣을지, 어떠한 가격대로 프로모션을 들어갈지 이렇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 상품을 혹시 다들 세팅을 해두셨나 싶어요. 주목 상품의 진열을 해두시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스토어에서 전략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싶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상단에 내 스토어의 카테고리에다가 내 상단에 있는 메뉴에다가 가장 먼저 진열을 해서 고정적으로 누가 들어오든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을 강조해서 우리가 화장품이면 화장품, 이너뷰티면 이너뷰티, 양산이면 양산 이렇게 인기 상품을 강조해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큐스페셜의 제작을 해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진짜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브랜드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상세하게 꼼꼼하게 만들고 있으실 텐데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는 잘 되어 있지는 않고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한 장만, 두 장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큐스페셜이 많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